자, 우선 첫 번째로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아주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임대차가 끝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가 존속 중인 중에는 존속기간 중에는 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임대차가 끝내야 된다는 것인데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자, 이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사를 하거나 전출을 하게 되면 그 순간 그때까지 갖추고 있던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효력이 상실되는 거죠. 그 사이에 이 주택의 경매가 만약에 신청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 임차인은 보증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대차는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이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아주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절묘한 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인데 여기는 이제 주택이라고 써 있지만 사실 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는 상가 건물에도 그대로 준용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신청을 해야 되느냐.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거죠. 임대인의 동의 같은 걸 받는 게 아니고요.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법원에서 등기 촉탁을 내가지고 등기부에 임차권 등기를 기입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임차인이 등기소에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이 임차권 등기 신청은 담당 부서가 현재는 민사신청과죠. 작은 지원은 민사신청계고요. 그래서 신청과나 신청계에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을 하는 것이고요. 등기소에다가 직접 신청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관할 법원이 어디냐? 임차권 등기 신청은 예를 들어서 임대인이나 임차인의 주소지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임대인의 주소지나 임차인의 주소와는 관계가 없이 주택 소재지죠. 자, 주택 소재지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것은 관할 법원 중에 시군 법원이 있다는 것이죠. 시군 법원도 관할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택이 용인에 있다라고 하면 관할 법원은 용인 시법원이 되고요. 파주에 있다 하면 파주 시법원이 될 테죠. 그래서 관할은 지방법원 본원이나 지원뿐만 아니고 시군법원에도 관할이 있다. 이걸 이제 체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여기 우리 근거 법령이 나와 있는데 이 법 규정을 보면요. 임대차가 끝난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임대차가 일단 종료되어야 한다는 의무고요. 임대차가 종료됐는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라고 돼 있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은 본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지원도 관할이 있고요. 시군법원에도 관할이 있다는 거죠. 자,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무상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려면 일단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마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는데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니까 자,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가지고요. 실제로 이 등기부의 등기가 끝난 거죠. 기입이 끝난 거죠. 자, 그렇다면 임차권 등기가 끝나면 이제 이 임차인은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전출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임차권 등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효력 때문에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여기죠. 자, 임차권 등기를 마친 이후에 다른 곳으로 이사, 다른 곳으로 전출, 이사, 전출을 하더라도 예전에 이미 갖추고 있던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